자, 오늘은 합성함수에 대한 진도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라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합성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이상을 합친다라는 거겠죠. 자, 이제 함수 두 개를 합칠 거야. 뭐 두 개, 세 개, 네 개 상관없어요. 자, 합성함수라는 건 하나의 우리가 정의된 함수가 있죠. 뭐 x에서 y로 간다. 그런 함수들을 합쳐놓을 거야. 자, 합쳐놓을 건데 지금 보면 자, f라는 함수는 x에서 z로 가요. g라는 함수는 z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그 말은 얘네들을 합성하게 되면 x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그럼 x는 정의역, z는 치역이 되겠죠. 근데 이 z가 g에서는 정의역으로 만들어질 거잖아. 그래서 다시 정의역이 돼서 y라는 치역으로 갈 거야. 그럼 합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 합성함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합성 함수를 어떻게 적을 거냐면 g.fx라고 할 거야. 순서는 x와 가까운 친구부터 연기를 할 겁니다. fx를 fx와 gx를 합성했어요. 자, 얘는 다르게 적으면 gfx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이 둘은 같은 말이 될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합성 함수라고 합니다. 합성 함수. 자, 그럼 합성 함수를 문제를 간단히 풀자. 정말 쉬워요. 자, x는 1, 3, 5, y는 a, b, c, d, z는 2, 4, 6이다. 자,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간대요.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갈 거래. 그리고 그림이 이거래요. 자, 이 그림일 때 오른쪽 그림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1번 g.f 3을 구하래요. 자, 우리가 말했지만 도트는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적어서 괄호 안에서부터 얘기를 할 거야. 자, 3을 넣었을 때 괄호 안에 뭐야? F잖아. 그럼 F3을 구하면 F3은 C가 되겠죠. 얘는 G에 F3은 C가 되겠네. 자, 결국 G, C를 구할 거예요. GC는 4다. 그러면 4가 되겠죠. G.F3은 4가 될 것이다. 다음 2번 G.F 5를 구하래요. 마찬가지야. 얘는 GF5다. 자, F5는 D죠. F5는 D. 그럼 G, D가 돼야 되고. 자, D를 넣으면 G에 대해 D를 넣으면 6이 나오네. 따라서 6이 될 거다. G.F5는 6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서 자, 합성함수 얘기를 해봅시다. 합성함수.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G.F의 치역을 구하라 해요. G.F의 치역. 자, 치역이라는 건 뭐야? 선택받은 y값이야. 합성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값만 볼 거예요. 결과. 자, 그럼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지금 G.Fx라는 건 결국 GFx잖아요. x에 뭔가 대입을 했을 때 f와 g를 거쳐서 나오는 값이잖아. 그럼 우리는 x에 대입할 수 있는 값들은 이 4개죠. 이 4개로만 확인을 할 거야. G F-1부터 가봅시다. 자, F-1은 2로 가고 F2는 B죠. 얘는 B가 되겠네. B가 치역이어야죠. 이 결과값이니까. 다음 G F0. 자, F0은 3이고 G3은 C네. 그럼 얘는 C가 되겠죠. 자, G F1. 자, F1은 3이고 G3 다시 C네. 그럼 C. 마지막 G F2. 자, F2는 1이고 G는 B가 된다. 얘는 B가 되겠죠. 그럼 결국 뭐야? 마이너스 1, 0, 1, 2가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에 대해서 합성을 했더니 나오는 애들은 B, C, C, B야. 따라서 치역은 B와 C가 되야겠죠. 이게 합성함수라는 의미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게 1번의 답이 될 거다.
자, 다음 2번 봅시다. 2번. 자, 2번 보면 자, 집합 x 1, 2, 3, 4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어요. 이 f가 g라는 함수가 있는데 둘 다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 뭔지 알죠? 자, 그럼 1대1 대응 문제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 겁니다. 자, f라는 함수 하나 그려주고 마찬가지 g라는 함수도 그려주자.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주어진 거 f3은 3이다. g는 4다. g4는 2다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하나씩 보자. g 도트 f 2가 1이에요. 다음 f 도트 g 1이 3이래요. 자, 말했어요. 도트로 보는 거는 헷갈려요. 그냥 우리는 괄호로 보자. gf이라고. gf가 2다. 여기서도 f g1이 3이다. 이 상태에서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지금 g가 2래. 결과가 g야. 결과가 g를 넣었더니 2가 나와야 되는데 g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건 누구야? g 4가 2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f2는 4가 돼야겠죠. f2는 4가 돼야겠죠. 다음 두 번째 f g1이 3이래요. f g1이 3. 자, f g1이 3이라는 건 여기서 마찬가지야. g에 대해서 f에 대해서 3을 고르는 건 3이잖아. f 3이 3이에요. 다시 말하면 g1이 3이 되겠죠. g1은 3이다. 자, 그럼 f는 완성을 못하지만 g는 결국엔 g3은 1을 골라야 되는 걸 알잖아. 그럼 끝났네. 따라서 f2 곱하기 g3을 알려. 자, f2는 4다. g3은 1이다. 따라서 답은 4가 나오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넘겨서 합성함수를 봐봅시다. 합성함수. 자, f의 n꼴 합성함수. 얘는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도 계속 나오는 형태고, 이 친구는 결국에 정말 지금 이 문제만 봐도 10번 합성하래요. 우리 합성 한 번 하는 것도 머리가 아파요. 근데 10번 하라네? 10번을 정말 합성을 해야 될까? 아니에요. 뭐예요? 결국 이 문제는 규칙 찾기다. 짚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fn꼴 합성함수라고 하면 우린 결국에는 그냥 규칙 찾기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걸로 볼 거냐면, 자, 이게 중요해요. 20이라면 얘를 이용할 거야. f1 20은 20 빼기 3이니까 17이겠죠. 자, f2의 20은 그럼 얘는 f의 f1 20이 되겠죠. f1의 20 17이네. f17이네. 얘는 14가 되겠죠. 자, f3의 20은 f의 f2의 20이다. f2의 20은 14니까 따라서 11이 되네. 점점 어떻게 마이너스 3이 들어가고 있어. 근데 규칙이 뭘까 지금 보면, 자, 17이라는 거는 20 빼기 3이야. 14라는 건 20 빼기 6이야. 11은 20 빼기 9야. 근데 이 3이라는 건 3 곱하기 1이에요. 6이라는 건 3 곱하기 1이고 9라는 건 3 곱하기 3이죠. 결국 누구를 지금 누구랑 규칙 찾고 있어요? 요 달린 수랑 우리가 나온 결과의 규칙을 찾고 있어. 뭐야? 같잖아. 따라서 F 10에 20은 20에서 빼기 3 곱하기 10을 해줘야죠. 따라서 20 빼기 30이므로 마이너스 10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을 수 있겠죠. 자, 합성함수의 성질을 보면은 자, FGH에 대하여 1번 G.F와 F.G는 같지 않다라는 말이 뭐야?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자리를 바꾸지 말아라죠. 2번 H. 괄로 G.F나 괄로 H.G 괄로 닫고 도트 F나 같다. 뭐예요? 결합은 성립한다.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할 것이다. 자, 3번 자, F가 X에서 X로 간 함수인데 F와 I의 합성. I가 뭐였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I는 항등함수의 Y는 X꼴이라 했죠. 자, 항등함수의 F.I나 I.F라는 건 뭐야? 항등함수랑 합성을 하래. 자, 항등함수와의 합성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I와 합성은 그냥 자기 자신 나오면 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죠. 항등함수는 따로 합성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아래 거 보면 자, 방금 했던 거 F.G와 H가 나와 있네요. 자, 이걸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F.GX는 5x 플러스 6 HX는 2x제곱 플러스 3이다. 이걸 구해요. 자, F. 괄로 G.H G.H 마이너스 1을 구하래. 자, 고민을 해보자. F 알아요? G 알아요? 몰라요. 근데 나는 H를 알아. 그리고 이번에 아는 건 뭐야? F.G잖아. 이게 뭐야? 보자. 우리 합성은 결합이 가능하다. 그럼 얘는 따라서 F.G에 도트 H-1이라 보자. 결국 뭐예요? H-1부터 할 거야. 첫 번째 H-1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가 되죠. 얘는 F.G에 5가 되겠네. 자, F.G 알잖아 지금. 그럼 여기다 5 대입하면 뭐예요? 따라서 30 이렇게 될 거다. 그럼 뭐예요? 결국 결합 법칙은 가능하다. 교환은 안 된다. 교환 안 된다. 잘 기억합시다. 자, 그런데 대표 유형 45 봐봅시다. 지금 봤는데 뭐야? F.G와 G.F가 같대. 무슨 말이야? 교환 법칙이네. 교환 법칙 아까 된다 했나?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죠. 근데 교환이 성립하는 특정한 모양이 있대. 그거를 여기서 확인을 해줄 거야. 그냥 그런 꼴이 있는 거 아니야. 무조건 있다가 아니야. 그냥 지금처럼 문제가 나올 거예요. 원래 교환은 안 되니까. 보면 지금 F.G와 G.F가 같대요. 그럼 뭘 결국엔 해줄 거야. 그냥. 자, 첫 번째 F.GX. 다시 말하면 F.GX죠. 이건 뭐예요? GX를 FX한테 합성한 거잖아. GX를 FX한테 합성한 거야. 얘를 요 X 자리에 들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2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얘가 F.GX가 될 거야. 두 번째 G.F. 자, G.FX라는 건 GFX다. 그럼 이번엔 뭐야? 이번엔 FX를 요 X 자리, 요 자리에 넣어주라는 거잖아. 따라서 마이너스에 2x 플러스 k 플러스 3을 한다. 이 둘이 어때야 돼? 이 둘이 같아야 돼요. 따라서 자, 첫 번째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되겠네. 이 둘이 같다. 그럼 따라서 날릴 거 날리고, 자, k 2항 6 2항 그러면 뭐야? 이 k는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F.G와 G.F가 같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어서 대표 유형 46 봅시다. 대표 유형 46. 이번에는 합성을 할 건데 두 문제가 비슷한 모양이지만 아예 다른 문제예요. 자, 문제의 형태를 보면 fx와 gx를 주고 hx를 구하래. 근데 hx를 합성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f.h가 주래요. 다시 적으면 fhx가 gx래요. 얘는 hx를 모르지만 이 hx를 fx에 넣을 거잖아. fx가 지금 2x 플러스 3, gx가 4x 플러스 1이죠. 자, 따라서 fhx라는 건 hx를 줘. fx 자리에 넣을 거야. 따라서 이 hx 플러스 3이 되겠죠. 얘가 gx 4x 플러스 1과 같다. 끝났네. 따라서 이 hx는 4x 마이너스 2이므로 hx는 2x 마이너스 1이다. 1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2번이 문제. 자, 2번은 h.f예요. 얘가 주래. 자, 얘도 보면 hfx를 얘가 gx가 같대. 이번엔 fx를 hx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hx의 모양을 아예 몰라요. 아예. 지금 얘는 hx를 대입을 할 건데 fx의 모양을 아니까 대입해서 정리하면 끝이었잖아. 얘는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없어요. 자, 얘는 그래서 일단은 합성을 해볼 거야. fx 대신 2x 플러스 3 넣으면 h 2x 플러스 3은 4x 플러스 1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치환입니다. 치환. 함수라는 건 얘와 이 둘의 관계를 찾는 거야. 함수라는 건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이니 이걸 찾는 거야. 그래서 관계를 찾기 위해서 나는 2x 플러스 3을 t라고 나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 말은 자, 2x는 t 빼기 3이므로 따라서 x는 2분의 t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를 요 x에 넣어버리면 식은 ht는 대신 넣으면 4 곱해줄 거죠. 그럼 2t 4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뒤에 플러스 1 있어요. 마이너스 5다. 얘가 뭐야? 둘의 관계식이다. 따라서 hx로 나타내야 돼. 지금 나는 t로 나타냈어.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문제가 지금 x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그냥 t 대신 x를 넣어버리자. hx는 2x-5다 해버리면 답이 될 거다. 자, 2번 방법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반복하면 간단한 문제니까 기억을 합시다. 자, 마지막 대표형 47 하면서 합성함수 마무리 할 겁니다. 자, 대표형 47의 합성함수 그래프는 킬러 문제 무조건 나와요. 반드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아직 시험을 보지 못한 남주 그리고 서현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 자, 이 그래프라는 거를 우리가 그릴 때는 아까 우리가 합성함수라는 게 뭐였어? 자, x에서 예를 들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x,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gx라고 하자. 그러면 x, y, z가 있는데 이 x가 정의역이고 정의역이 선택한 애들이 우리는 치역이 될 거죠. 근데 이 치역이 합성을 했다는 건 다시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새로운 정의역으로 변해야 돼. 이 정의역이 어떤 식을 고르면 걔가 치역이 되겠죠. 자, 이러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이 맨 앞 정의역과 맨 뒤 치역이야. 이 둘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 가운데 이 과정, 정의역이 치역으로 변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함수를 보면 0부터 1까지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죠. x. 자, 이걸 이용을 할 거야. 자, x
x라는 값을 보면 0부터 1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래프의 모양을 봤더니 0부터 2분의 1과 2분의 1부터 1까지의 그래프가 모양이 다르죠. 이걸 기준으로 해줄 거야. 자, 이렇게 내가 정의를 해줍시다. 자, 0 이상 2분의 1 미만까지 그래프는 쭉 가고 있죠. a 때 fx 이 치역, 우리가 적어줄 치역이에요. 자, 0부터 2분의 1까지 치역 어떻게 돼? 0에서 x가 0일 때 0이죠. 2분의 1일 때 1까지 가네.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야. 마찬가지야. 2분의 1부터 1까지도 마찬가지. y값 치역을 보면 값이 1부터 시작해서 0으로 내려갔잖아. 똑같아요. 얘는 이렇게 적지 말고 다르게 이렇게 0에서 1로 가는 모양이었고 1에서 0으로 가는 모양이 됐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다시 합성을 하려면 정의형으로 변할 거라고. fx라는 합성을 해버리면 얘네가 0부터 1까지가 정의역이라고. 정의역. 이 마지막 밖에 있는 fx에 대한 정의역이 될 거라고.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 정의역이래. 그럼 그때 동안 치역은 0에서 1에서 0으로 가잖아요. 치역 y값. 여기는 0부터 1로 갔다가 다시 0으로 간다. 마찬가지 1부터 0으로 갈 거야. 얘가 다시 정의역이야. x가 1부터 0으로 가는 동안 y값은 0에서 출발해서 1로 갔다가 0으로 가죠. 오케이. 얘도 0에서 1에서 0이 될 거다.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두 가지만 볼 거라고. 자, 그래프 그립시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볼 거는 x값이 0부터 2분의 1과 1까지 볼 거죠. 자, 0부터 2분의 1까지 0, 1, 0으로 간대. y값이 0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딘가에 1이 있는데 1로 갔다가 다시 0으로 가야 된대요. 0, 1, 0으로 가야 한대요. 이렇게. 자, 그럼 2분의 1부터 1까지도 마찬가지 0, 1, 0으로 또 가. 0, 1, 0이 될 거다. 그럼 이 그래프가 문제에 주어진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가 될 것이다. 자, 얘는 우리 하나만 더 해봅시다. 47-1번까지도 같이 해봅시다. 자, 47-1을 보면 또 마찬가지 g.fx래요. 똑같이 할 겁니다. x에서 fx로 갔다가 이 fx가 gfx까지 합성을 하는 순서대로 갈 거야. 그럼 우리가 볼 건 x에서 fx로 가는 이 그림을 볼 거죠. 자, 이 그림은 함수 전체에 정의가 돼 있죠. 정의역이. 근데 누구 기준? 3을 기준으로 좌우가 바뀌어요. 오케이. 자, x. 자, x가 3보다 작을 때와 x가 3 이상일 때 가까이 그래프를 보면, 자, 3보다 작을 때 y값 치역 fx는 그냥 1이잖아요. 자, 3보다 클 때 치역 봤더니 얘가 4가 됐네요.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얘네는 다시 뭐라고? 얘네가 정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한테 넣어? g한테 넣을 거야. g가 1이 g한테 들어갈 거잖아. 자, 그럼 g1을 구하래. g1은 1이네. g4는 0이네. 끝이라고. 우리가 볼 값들은 뭐라고? 정역, 치역이 될 거라고. 그럼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자, 3을 기준으로 나눠줄 거예요. 3을 기준으로 3보다 작을 때는 1이래요. 이렇게 될 거고, 3 이상일 때는 0이래요. 이게 47-1번의 답인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합성함수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엔 역함수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역함수에 대해서 우리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함수 배웠죠? 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란 무엇인지, 항등함수, 상수함수 등을 배웠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배워볼 거야. 자,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함수 f,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에 대하여 그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일 때 y의 각 원소 y에 대하여 fx는 y인 x의 원소 x가 오직 하나씩 존재한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대1 대응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함수라는 건 x가 y를 하나씩 고른다야. 1대1 대응은 마찬가지 하나씩 고를 텐데 겹치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y가 고름을 당한 y가 자기를 선택한 게 x가 하나씩밖에 없는 거죠. y와 x가 하나씩 존재한다. 하나씩 대응을 할 때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따라서 y의 각원수 y, 이 y를 x에 대응시킬 때 y를 x에 대응시킬 때 그럼 이 y가 이번엔 정의역이 되는 거죠. x가 공역이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얘를 아래 그림에서 다시 보면 자,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자, fx에서 y로 가는 그림인데 1은 b, 2는 a, 3은 c, 4는 d를 고르죠. 자, 이 친구의 지금 관계는 이 f의 관계는 1대1 대응 함수가 될 거야. x와 y를 바꿀 거예요. 거꾸로 이제 x에서 y로 대응시키는 게 아니라 y에서 x로 대응하면 a가 2를 고르고 b가 1, c와 d가 3과 4를 고르는 마찬가지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역함수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자, x에서 y로 가는 g 함수야. g. 자, 1은 a, 2는 b, 3도 b, 4는 d를 골랐어요. 얘는 함수가 맞죠? x가 y를 하나씩 골랐으니까. 그런데 얘로 역함수를 만들어 보자. y가 x를 골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b라는 친구는 두 가지의 공역을 골라버리고 c라는 친구는 공역을 고르지 않아요.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까 강조했던 거야. 역함수라는 것은 1대1 대응일 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라는 것을 다시 올라와서 적어보면 자, 이때 이 자리를 바꿔서 1대1 대응일 때 x와 y의 자리를 바꿔서 x가 공역이 되고 y가 정역이 되는 그것을 우리는 역함수로 할 것이고, 자, 역함수로 우리는 f의 지수에다 마이너스 1을 적을 겁니다. 얘를 f 역함수라고 표시를 합니다. f 역함수는 y에서 x로 간다. 그리고 x랑 y를 자리를 바꾸니까 x는 f 역함수 y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계속 강조하고 있죠. 1대1 대응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과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러면 대표 유형 48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 저 함수 fx에 대하여 6x-4의 f 역함수 8을 구하래. 자, 합시다. 자, fx가 6x-4인데 자, f 역함수 8을 구하래. 자, 지금 이 8은 사실은 y 값이잖아요. 다시 적으면 f 역함수에 우리가 구할 애를 a라고 두면 내가 보고 싶은 건 fa는 8이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요 8이라는 것은 fx에서 y 값이에요. y 값. y 값. 그럼 그냥 요 식으로 바로 가야 돼. 6x-4가 8이 되는 x를 찾아버릴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따라서 x는 2가 되겠죠. 따라서 f 역함수 8은 2다. 이것이 1번의 답이 되겠죠. 다음 2번.
자, fx가 ax 플러스 b다. 자, 그때 첫 번째 조건으로 f.f 마이너스 1은 5래요. 두 번째 조건으로 f 역함수 2는 마이너스 1이래요.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이 둘을 이용할 건데, 자, 얘부터 뭐 할 거야? 자, f 역함수 2가 마이너스 1이다. 다시 말하면 f 마이너스 1은 2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를 이 친구를 여기다 갖고 오자. f 마이너스 1은 2래며. 그럼 얘는 f 2가 5라는 게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할 식을 보면 미지수가 2개. 자, 식 2개 만들 수 있겠죠. 자, 따라서 1번에서 이용을 하면 자, f2는 2a 플러스 5가 2a 플러스 b가 될 거고 얘가 5가 된다. 그래서 2번 식에서 우리가 유도한 거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얘는 2다. 얘는 연립을 해버리면 되겠죠. 빼죠. 빼면 3a는 3이므로 a는 1, a가 1이면 b는 3이네. 그러면 fx라는 건 x 플러스 3이 될 것이다. 따라서 f3 구하래요. f3을 구하면 6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세표형 49 이어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할 겁니다. 자, 아까 말했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와 같은 말이 뭐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같은 말은 1대1 대응이다라고 해서 우리 1대1 대응이 될 조건 이미 2개 배웠죠? 그래서 얘는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 어떻게? 첫 번째로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한다 라는 걸 배웠어요. 다음 두 번째 어떤 거? 끊기면 안 된다라는 조건도 있죠.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fx를 할 거야. 자, fx를 가고 싶은데 절대값 존재하네. 절대값이라는 건 뭐야? 기준을 나눠야죠. 기준이 1이네. 1.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1이다. 자, x가 1 이상일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 두 개로 나눠서 풀면 자, 1 이상이면 그대로 나오죠. k의 x 빼기 1로 더하기 2의 2 빼기 kx 플러스 k가 될 거고, 자,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겠죠. 더하기 2 빼기 kx 플러스 k가 될 거다. 얘 한번 정리하자. 자, 이거 정리하면 kx 마이너스 k 2 빼기 kx 플러스 k다. 자, 다음 마이너스 kx 플러스 k 2 빼기 kx 플러스 k다. 이므로 따라서 fx라는 건 2x가 되겠네. 첫 번째 식 이렇게 날아가는 거 여기도 날아가고, 그럼 두 번째 식은 x의 개수가 2 빼기 2kx가 될 거고 항수항은 2k가 되겠네요. x가 1 이상 x가 1 미만에 대해서 이 둘로 가보자. 자, 첫 번째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써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x가 1 이상일 때 2x라는 건 얘는 이미 증가함수예요. 얘도 증가함수 된다고. 그 말은 이 친구가 0보다 커야겠죠. 자, 첫 번째 조건으로 2-2k는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 말은 k는 1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끊기면 안 된다. 자, 끊기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경계값을 기준으로 값이 같아야 돼요. 경계값이. 자, f1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낼 거예요. 위에 1을 넣으면 2죠. 아래 1을 넣으면 2-2k 플러스 2k니까
똑같이 2가 됐네. 얘는 끊기지 않네. 그러면 답은 k는 1보다 작다가 답이 돼야겠죠. 응. 그냥 56 역함수 구하기 이어서 갑시다. 자,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구할 거야. 어떻게? 일단은 역함수가 존재할까 안 할까를 먼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판단 방법이 뭐예요? 1대1 대응이죠. 자, 이 주어진 y는 fx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확인을 먼저 해줘야 돼요. 자, 그 말은 우리가 아까 바로 앞페이지 152페이지에서 했죠. 어떻게?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한다. 두 번째 뭐? 끊기면 안 된다. 두 가지를 이용해서 1대1 대응인지 확인을 하고, 자, 확인을 했다는 건 이제 y는 fx에서 문제를 풀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x와 y를 자리를 바꾼다.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야. 이 자리를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래로 간단히 보면, 자, y는 3x 플러스 5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함수야. 뭐야? 증가함수네? 끊기지 않네? 아,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그럼 따라서, 자, y는 3x 플러스 5에서 내가 역함수를 구할 거야. x와 y의 자리를 바꿔라. x는 3y 플러스 5예요. 이거를 y에 대해 정리해 줄 거야. 저희의 3y는 x 마이너스 5이므로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5다 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역함수를 구하는 족박한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역함수를 구했으면, 자, 이번에는 역함수의 성질을 한번 간단하게 배워봅시다. 역함수의 성질. 자, 첫 번째 1번 f의 역함수 다시 역함수를 하면 fx가 될 것이다. 오케이? fx의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를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음 2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 자, fx와 f 역함수, fx와 f 역함수의 합성. 누굴 먼저 하든 상관이 없어요. f와 f의 역함수. 나와 나의 역함수의 합성을 하면 그냥 x가 될 거예요. x로 합성했으면 x, y로 합성이 됐을 때는 y다. 다시 말하면 역함수랑 나를 합성을 한다? 그러면 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생략을 하여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생략을 하여도 된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조함수 fx와 gx에 대하여 x에서 y로 가는 fx와 y에서 x로 가는 gx가 있어요. 자, f와 g를 합성을 했더니 ix, f와 g를 합성했더니 iy라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 나왔대. 방금 위에서 했잖아. 나와 내 역함수의 합성이 x다. 둘은 역함수라 했잖아요. 그 말이야. 나와 내 역함수의 합성을 했더니 i라는 항등함수가 나왔대. x가 나왔대. 그 말은 g는 f 역함수가 될 거다. 다시 적으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g.fx 또는 f.g x를 했더니 x가 나왔다. 이 말은 gx는 fx의 역함수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반드시. 자, 다음에 f와 g가 있는데 합성을 할 건데 합성 후에 역함수를 하래요. 자, 얘랑 같은 말이 뭐냐면 역함수를 하고 합성을 해도 되지만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역함수를 분배를 할 텐데 분배할 때 자리도 바꿔라.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합성함수 역함수 문제 접근해보자. 자, 1번. 자, fx는 4x 플러스 5. 자,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g.f의 역함수 .g를 하래요. 자, 첫 번째 역함수를 분배하자. 분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배할 때 자리도 바뀌어야 된다고. g.f의 역함수 g의 역함수 g가 될 거라고요. 자, 근데 아까 말했죠?
나와 내 자신의 합성은 나와 내 역함수의 합성은 결국 또 내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필요가 없다고 생략할 거라고. 따라서 얘는 그냥 G 도트 F 역함수 1이 될 거라고. 이해되나요? 따라서 내가 할 건 첫 번째로 F 역함수 1을 할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얘의 의미는 뭐라고? 역함수에서의 의미는 y값이라 y값. fx에서 y가 1이 나오래. 자, y가 1이 나오려면 x는 마이너스 1이면 되죠. 얘는 g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g 마이너스 1은 그냥 3이다 라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 두 번째도 보면 이번엔 fx와 gx를 또다시 줬어요. fx와 gx는 x 플러스 3이다. 자, f 도트 g 도트 f의 역함수 x를 구하래. 방법은 두 개야. 자, 이걸 풀 때 이 그대로 합성 후 역함수로 풀어도 됩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얘를 분배하면 f 역함수 도트 g 역함수 x잖아요. 이걸 이용해도 돼요. 역함수 후 합성. 두 가지 방법을 다 풀어도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얘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풀이 이걸로 할게요. 자, 아래 풀이 과정에 2번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2번 과정은 2번 과정대로 보고 1번 과정은 지금 저랑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합성 먼저 하자. 자, g 도트 fx를 구하자. 얘는 뭐야? fx를 gx에 합성하는 거잖아. 쉽네. 합성하면 4분의 1 x 플러스 3이라는 합성이 될 거예요. 그럼 얘의 역함수를 구할 거야. 자, 보자. y는 4분의 1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야. 얘는 1차 함수네. 증가함수. 끊기지 않는다. 아, 역함수가 있구나. 구하자. x는 4분의 1 y 플러스 3이다. 3 이항하면 4분의 1 y는 x 마이너스 3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구할 g 도트 f의 역함수 x는 4x 마이너스 10이라는 함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 58 역함수의 그래프 문제를 우리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y는 fx 그래프와 그 y는 f 역함수 x의 그래프, 이 둘은 어떤 관계였죠? 역함수 관계라는 건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1학기 마지막 단원 대칭이동이 있죠. 대칭이동에서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라는 것은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배웠어. 이게 그래서 따라서 역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y는 x 대칭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 별다른 증명 없이 우리가 f에 있는 비례, 얘 역함수라는 건 둘의 자리를 바꿀 거야. x와 y의 자리를 바꿔요. a는 f 역함수 b라고. 자리를 바꾸는 것 자체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었어요. 따라서 역함수라는 것은 그냥 y는 x 대칭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개념으로 우리가 아래 문제들을 풀어보자. 자,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함수가 보면은 자, y는 x를 나타냈고 y는 fx를 줬네요. 자, 우리가 구할 것은 f 도트 f의 역함수 c를 구하래. 역함수 분배하면 f 역함수 도트 f 역함수 c죠. 자, 이걸 이용할 거야.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c야. 근데 아까 말했죠? 역함수가 있을 때 c에는 y 값이라고. y가 c가 되는 x를 찾을 거라고. 자, y가 c가 되는 x는 얘 누구죠? 이 친구는 y는 x에 대하여 여기죠. y는 x가 있기 때문에 b라는 식이 되겠네. b. 근데 얘는 f 역함수 b가 될 거다. 다시 역함수 표시가 있으니까 얘는 y 값이라고.
자 그러면 y가 b일 때 내리면 요 점이네. 자, 요 점의 x 값은 a네. 따라서 답은 그냥 a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서 자, 세표형 53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함수를 마무리해 봅시다. 자, 대표형 53와 fx는 2x-4의 역함수가 있는데 자, fx와 gx의 교점을 구하래. 자, 교점이라는 거 우리 많이 했어요. 자, 교점을 구하라. 연립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고민이 있어요. fx는 알아. gx를 몰라. gx는 우리가 구해야 할까? 아니죠. 자, 우리 말했어요. 역함수라는 것은 y는 x 대칭이라고. y는 x 대칭. 다시 말하면 자, 이런 fx가 있어요. 자, gx 역함수를 구하려면 y는 x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게 얘가 f 역함수 x가 될 거라고. 그럼 이 둘의 교점을 확인을 해보면 교점은 두 가지 교점이 나오죠. 근데 이 교점을 누구도 지나요? 이 교점을 y는 x도 지나요.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역함수와의 교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럼 우리는 y는 x와의 교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y는 x와의 교점이다 로 풀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친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자, 보면 fx는 2x 빼기 3 gx는 모르지만 얘랑 y는 x 이 둘이 연립해서 a, b를 구하자고. 자, 그럼 연립하면 2x 빼기 4는 x이므로 x는 바로 4가 되겠죠. 자, x가 4래. 어차피 y는 x 위의 점이잖아. y도 4가 될 거야. 따라서 교점은 4,4가 난다. a와 b는 4와 4이므로 a, b는 16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역함수 그래프를 개념을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로 하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더 열심히 우리가 개념을 확인을 합시다. 그래서 함수 마무리 했고 다음부터는 이제 수멸과 조합 없는 부분 차근차근히 채워봅시다.